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선수입니다. 2월 2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네가 돈이 없지 남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면서 은근히 이 사람을 살살 긁어가지고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게 만드는 사람들. 뒷일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간실거래지수 대구가 마이너스 0.14, 부산이 마이너스 0.08. 부산은 뭐 지난번하고 비슷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종시를 봐야 되죠. 우리 1등으로 선도해 나가는 도시 세종시. 그 다음 2등이 대구. 그 다음이 3등 순서로 가는데요. 부산의 앞날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제 영상에 거래 늘고 올라가는 건 팩트인데, 제가 거래량 느는 것도 1월에 거래량 많이 늘어나는 것도 가장 먼저 짚어드리는 게 저예요. 매일 실거래 건수를 카운트해가지고 그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거래량 늘어나는 거 제일 먼저 합니다. 근데 아닥 하락 놀이증, 제가 아닥 하락 놀이증인가요? 가격은 힘 못 쓰고 있는 현상이 맞습니다. 제가 할 일 없어서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조만간에 더 이상 글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자, 대출 금리 한번 살펴보시면 신규 주담대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면서 신규 주담대 금리도 내려갔어요. 근데 이거는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잔금 기준으로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출 금리가 이번에도 또 올랐어요. 잔액 기준으로 대출 주택담보대출 850조, 신규로 해봐야 꼴랑 한 달에 뭐 2조에서 5조 정도, 이 정도 대출 받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얘들은 금리 싸게 해줘요. 근데 기존에 대출받은 850조를 금리를 0.02%만 올려도 이거 금리 몇 퍼센트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한번 잡혀들면은 고금리는 스스로 감당해 나가야 된다. 자, 벼랑끝 피해자들. 요 SBS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거 다인팰리스 사건 아시죠? 예, 그 사건 양산에도 있었던가요? 대구에도 있고. 아무튼 돈은 돈대로 들어가 놓고 아직까지 완공도 안 해놓는 그런 사태. 자, 수분양자 모습 한번 봅시다. 네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네가 돈이 없지 남이 돈이 없는 게 아니다면서 이야기해서 들어갔던 사람들. 기초연금, 국민연금 35만 원, 25만 원 이거 두 개 가지고 이때까지 그냥 근근히 살아갑니다. 근근히.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내가 나이 70이 넘어서 이런 보여드리는 이유는 노인과 바다, 부산 노인과 바다 아닙니까? 자,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은 곳. 이 사람들도 다 뛰어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뛰어들었는 게 아니고 이제 노후를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노후를. 이거 50% 감면해가지고 그냥 팔려고 해도 그 사줄 사람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달에 관리비 뭐 한 40만 원씩, 그 다음에 원금 이자, 아이고 이거 한 달에 100몇십만 원씩 그냥 돈 써보지도 못하는 돈이 줄줄 새나갑니다. 여기 투자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있었으면 이자 따박따박 받으면서 좀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고만고만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피눈물 나는 이런 이야기들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부산에 앞서서 대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6억 이상, 6억에서 9억짜리 적격 대출이 이제 안 되죠. 오늘 대구 거래 80여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6억 이상 거래, 직거래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6억 이하의 거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대구보다 더 큰 피해를 받는 곳은 부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는 6억 넘어가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부산은 6억에서 9억짜리 사이에 포진해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네, 쿠팡 이거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의 매도 물량은 5만 3천 개, 5만 3천 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근데 일부 거래량 늘어나는 거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분위기가 다 괜찮아진 것처럼 아직도 니는 하락놀이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곡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 물량 계속 일주일에 한 1%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감소, 조금 감소. 월세 물량은 같은 상태 현행 유지. 근데 이것도 막 제가 많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딱 좋아지는 거, 거래량 늘어나는 거 하나 딱 보인다고 저는 이 하루에 이 수십 개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어떻게든지 좋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야,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저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으로
거래량 하나에 집착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부산의 미분양 어제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답답하다 해야 되나요? 거래량 오늘 69건, 오늘은 비교적 좀 적은 거래량. 거래량이 늘어날 때, 야, 1월달 거래량 굉장하겠다. 라고 제가 제일 먼저 거래량 늘어나는 추세, 이 흐름을 통해서 대충 이쯤 되면은, 그 월 말의 거래량이 대충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1800건 정도 1월에 나올 것이다. 거래량 잘 나오겠다. 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싼 거 한두 건씩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오늘은 부산에는 비교적 6억에서 6억 이상짜리도 거래가 제법 많은 날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져있는 모습. 사지 롯데캐슬 더 클래식. 어제는 10억 아래쪽, 오늘은 10억 위쪽도 거래가 보이고요. 잘 나가는 동네 일부 굳히기 하면서 다른 데보다 좀 덜 떨어져 보이는 효과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가격이 치고 나간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네, 고점 대비 이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아시아드 코롱하늘채 7억 8천. 네, 가격이 많이 조정받았네요. 네, 저층이긴 합니다. 3층. 올라가는 아파트들도 떨어지는 거 매 한 가지더라. 끝자리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요 비중도 보실 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억 이상. 네, 6억 이상. 아이고, 여기까지 6억 이상 거래 모습이었고요. 자, 그 아래쪽으로 마찬가지, 요 아래쪽 가격대도 마찬가지로 힘 못 쓰는 건 매 한 가지일 거다. 이건 도대체 몇 %인가요? 부서동 롯데캐슬 골드 1단지 고점 대비 43%. 1, 2, 3층도 아니었습니다. 고점 대비 30%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게 조금 더 가격이 야금야금 빠지고 있어서 한두 건의 그 아파트들이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착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야금야금 가격이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6억 이상이 힘 못 쓰고 5억대 아파트 마찬가지 힘 못 쓰고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잘 나갈 때 보면은 선도하는 아파트들이 치고 나가고 그 이후에 다른 아파트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선도하는 아파트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 6억에서 9억 적격 대출 막혀버립니다. 고점 대비 40% 빠지는 것도 있고요. 아무리 좀 덜 빠진다 싶어서 보면 평당 한 1200만 원 수준. 네, 대구는 평당 1000만 원. 외곽지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만 원짜리가 웬만하면 살만한 곳들 많고요. 외곽 쪽으로 가면 좀 살만하다 하는데 평당 800만 원. 부산은 대구보다 한 20, 30%더 비싸니까 평당 1200에서 뭐 1300 정도. 그 아래쪽으로는 1000만 원 아래쪽으로도 조금 외곽, 조금 오래된 것들 생각하면 충분히 선택할 곳은 많더라. 뭐 3점 몇억 하면 대단하게 보이지만 이거 순전히 대출로 구성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신혼부부들 대출 3억 받아봐야 이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2%. 월세, 어중간한 월세, 빌라 사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 자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거 없이 하는 것은 좀 무모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실정이. 그래서 2023년 연말에 전세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눈치껏 보고 전세 한 바퀴 살 시간에 뭐 신생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집에 매수를 해보자. 그때 전세 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매수에 일부 가담하고 있으면 나중에 전세집은 비어갈 수 있습니다. 40% 정도 하락하는 것들, 40% 이상 하락하는 것들도 3억 아래쪽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는 부분. 이 부분도 제가 3억 이상만 다뤄드리다 보니까 가끔씩만 좀 있을 때 그렇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5천 수준. 네, 60조 투입되는 시장, 40조 투입되는 시장. 투입되는 돈도 줄어드는데 6억에서 9억은 더 많이 거래량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고하저. 상고하저의 흐름. 올해도 그 비슷한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분양권 거래량 8건 있었고요. 분양권 다시 조용해졌죠. 시장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12월 달이요. 12월 달 이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때 좀 원래는 예년 평균을 보면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전세 안 살란다. 나 집 매수에 가담할란다. 일부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1월달 거래량은 미친 듯이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배정 발표가 나고 또 일부 사람들의 이동이 있을 거예요. 이때 세입자 구하지 못하면 또 힘들어지는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 원, 2억 2천만 원 정도 수준,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 정도 수준. 2년 전과의 갭은 반드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월세건 전세건 12월 달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눈치 보던 사람들, 정책금리 이용해서 이득이 되는 사람들은 하고 그 이자 꼴랑 몇 분 아끼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섣불리 매수를 한다? 나 그 정도 이자, 나 그 정도 하라 감당할 수 있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지장이 없을 것이고 뭐 폭등을 바라거나 이런 분들은 선진입하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